절인 고등어를 얇게 저며 밥에 올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고등어 초밥이 완성된다. 별다른 반찬 없이도 훌륭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고등어 초밥은 오바마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맛보고 가는 이곳의 특산물 중 하나다. 오바마시 중심에 위치한 이조미초 상점가. 고등어 길이 시작되는 이곳에 고등어로 유명한 또 하나의 가게가 있다. 마스다 다카시 씨는 에도 시대부터 200년이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등어 가게를 12대째 물려받아 이어가고 있다. 통째로 꼬챙이에 끼워 오븐에 구워낸 고등어는 기름기 없이 고소하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이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타카시 씨의 어머니인 후미코 할머니. 80세의 할머니는 남편을 이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매일 가게 앞을 청소하고 손님을 맞는다. 집안엔 크고 작은 트로피와 상장이 가득하다. 모두 후미코 할머니가 받은 것이다. 할머니의 취미는 시를 쓰는 것. 크고 작은 대회에서 휩쓴 상들이 할머니의 실력을 말해준다. 요즘도 시집기에 여념이 없는 할머니는 안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시력도 건강도 뛰어나다. 안경을 끼지 않아도 보이세요? 네, 괜찮아요. 연세가 있으시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아직까지는 안경 없이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아침부터 생선을 드시고 취미로 댄스랑 여행을 즐기시는 편입니다. 이런 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건강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후미코 할머니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것은 고등어를 일본식으로 발효시킨 해시코다. 해시코는 잘 손질한 고등어를 쌀겨와 함께 항아리에 저장해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오랜 시간 쌀겨와 함께 발효시킨 해시코는 고등어를 조리하는 후쿠이현만의 독특한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어의 헤스는 식초를 뜻하고 코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초에 절여서 작아졌다는 어원을 가집니다. 해시코를 만들 때는 우선 날고등어에 소금을 뿌려 절인 것을 쌀겨 속에 묻습니다. 이때 쌀겨가 발효하여 이 발효에 의해 생선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펩타이드가 다량 생성됩니다. 해시코는 날고등어와 소금에 절인 고등어에 비해 영양분이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티딘 성분 역시 현저히 낮았다. 고등어는 죽은 직후 바로 부패가 시작된다. 고등어 몸의 단백질 주 성분인 히스티딘은 산소와 결합해 히스타민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고등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때 안면 홍조 및 두드러기, 구토와 두통이 생기기도 한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유 속에다가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담궈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면 비린내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현상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등푸른 생선류는 이제 고등어뿐이 아니라 꽁치라든가 참치라든가 이런 거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고등어를 먹어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나는 분은 그 대체 식품으로 같은 뭐 꽁치, 등푸른 생선이 꽁치라든가 또는 참치 이용하셔도 되고, 그런 등푸른 생선이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다른 생선으로 대체를 하셔도 너무 값비싸지 않은 그런 뭐 좋은 생선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맛있게 드시면서 알레르기인 부작용도 없으시고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생선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 생선 종류와 일반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알아보았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생성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우선 같은 등푸른 생선류인 참치의 경우 100g당 0.24g, 그리고 생태는 0.5g이 함유돼 있었다. 그러나 다른 생선에 비해 고등어의 오메가3 함유량이 월등히 많았다. 고등어의 부위별 오메가3 함유량은 어떨까? 고등어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을 알아보았다.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등어는 예로부터 바다의 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분이 풍부한 식품이다. 고등어는 전반적으로 오메가3 함유량이 많았지만 그중 특히 눈 뒤의 살에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요리 방법에 따른 오메가3 손실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실온에 해동했을 때와 전자레인지에 해동했을 경우 지방량에서는 전자레인지 해동의 경우가 증가했고, 오메가3 손실에 있어서는 실온 해동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레인지도 해동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가열에 의해서 수분 함량이 많이 좀 증발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좀 높아진 겁니다. 2003년 식품화학저널에서 발표한 등푸른 생선의 조리 방법에서도 요리 방법과 상관없이 전자레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오메가3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헬스 트레이너 최호영 씨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등어를 먹으라고 권한다. 그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가슴살을 먹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못 먹거든요, 많이. 많이 못 먹기도 하고 오래 못 먹어요. 이렇게 지겹기도, 냄새도 나고 그래서 다른 걸 대체해서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걸 좀 찾다 보니까 그중에서 고등어가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것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근육이다. 그리고 그 근육을 형성하는 것은 단백질이다. 근육 운동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최호영 씨가 신경 쓰는 것은 운동과 함께 음식 섭취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다. 고등어. 식사 역시 운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최 씨는 항상 도시락을 챙긴다.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은 고등어. 고등어는 고단백질 식품일 뿐만 아니라 열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훌륭한 식품이라고 한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고등어 한 마리 정도가 한 100칼로리에서 뭐 120 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끼 식사에는 이제 되게 낮은 칼로리고, 그 정도는 쉽게 이제 소모할 수 있는, 운동으로 쉽게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바닷속 모습입니다. 이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00g당 연어가 2.18, 그리고 고등어는 무려 5.2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어와 생태에도 적은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등어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먹이 사슬 구조 때문입니다.